ETF 투자 필수 시대.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ETF 전문가가 될 수 있다. ETF 처음 공부. 이 책의 독자라면 세계 부호 순위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는 워런 버핏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버핏의 스승이라 불렸던 벤저민 그레이엄과 그의 책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그의 책에서 초보 투자자라면 주식과 채권의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고 투자 경험과 지식이 쌓인 후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초판이 나온 것은 1949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공부가 필요했고 지식이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실제로 투자하기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ETF는 평범한 개인도 전문가 못지않게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만이 할 수 있던 투자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으나 국채만을 취급하는 펀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비용의 ETF가 나오면서 국채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원유, 금, 해외 주식, 통화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있어도 투자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ETF의 발달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자산에 대해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이나 투자업 종사자들도 본인의 전문 분야 외에는 잘 모릅니다. 주식 애널리스트도 담당 섹터는 잘 알아도 다른 섹터나 다른 국가, 주식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펀드 매니저나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를 통해 다양한 투자 대상을 검토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일반인이 특정 분야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TF라는 수단으로 인해 투자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ETF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은 이러한 투자 민주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가속화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금융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모든 이들이 ETF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투자자에게도 ETF는 매우 좋은 투자 도구입니다. 그들은 투자할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ETF는 매우 적합한 도구입니다. ETF 한 주당 매매 가격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ETF는 거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운용 보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보수로 인한 손실도 적습니다. 투자 상품의 다양성 역시 매우 큰 장점입니다. 투자 가능한 ETF의 범위는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통화 및 해외 투자 등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군을 포괄합니다. ETF 시장 확대로 자산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용사들은 운용 보수를 더 낮추고 있으며 상품군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TF를 이용하면 다양한 투자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일 경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등의 보수적인 투자법을 실현할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섹터에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산 배분 투자나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투자법들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ESG, 친환경, 전기차 등 다양한 팩터나 테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의 경우 지수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자는 테마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상세히 다룰 것이지만 그런 테마들이 홍보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금융회사들이 ETF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마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펀드 보수를 대략 비교해보면 일반 펀드는 2에서 3%, 인덱스 펀드는 1% 내외인데 반해 ETF는 0.5% 이하입니다. ETF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일반 펀드의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융회사가 가져갈 수수료도 적어집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가 가성비만 보고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듯이 투자에 있어서도 각자의 취향이 반영됩니다. 주식은 막연히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은행만 거래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고수익을 노리고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나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맞출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여러가지 투자 상품을 나열해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역시 그에 발맞춰 다양한 ETF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ETF 기초 학습 ETF 초간단 이해하기 1. ETF의 조상은 인덱스 펀드. 펀드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골라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펀드는 크게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 및 국채, 금, 원유, 부동산 같은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추종한다는 말은 해당 지수와 거의 같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 인덱스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 명 필요할 수도 있고 조사와 분석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의 운용 보수가 인덱스 펀드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더 성과가 좋을까요? ETF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와 직접 투자 상품인 주식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펀드의 장점과 비슷하게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저렴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황금성이 높은데 증권거래세는 면제돼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TF가 보유한 종목을 매일 공시하기 때문에 운용도 투명합니다. 반면 일반 펀드는 3개월에 한 번 발행되는 운용보고서에 보유 종목이 표시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면서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품이라고들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첫째, 거래소가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상장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상품 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상장 이후에도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둘째, 상품 자체를 규제합니다. ETF가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의 최소 분산 요건 등을 통제합니다. 셋째, 운용을 규제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PDF를 매일 공개하고 운용의 결과로 산출되는 추적 오차라는 지표를 공개하여 인덱스 펀드로서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추적 오차가 심한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을 통제합니다. 잘 분산된 ETF를 만들어 운용을 마무리 잘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때 잘못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원하는 수량을 매매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라는 시장 참가자를 통해 올바른 가격에 원하는 수량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자의 유동성 공급 활동을 통제합니다. 일반 액티브 펀드에는 이러한 거래소라는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도 ETF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게 특정 지수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 매매 시간, 매매 방법, 증거금률, 신용, 상하한가 제도, 결제 방법 등에서 주식과 동일합니다. ETF의 매매 시간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참고로 일반 펀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에 매수를 신청한 경우 당일 저녁 정해지는 기준 가격으로 매수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예약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TF의 결제 주기는 T 플러스 2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보유한 ETF를 팔면 현금으로 출금하는 건 2일 후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필요하여 출금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2일 전에 ETF를 팔아야 합니다. 펀드의 경우 종류마다 환매 일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통상 3에서 8일 정도 걸립니다. ETF 종목명 이해하기. ETF의 종목명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품의 정보가 종목명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을 이해하면 그 상품의 큰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별로 고유의 ETF 브랜드가 있습니다. ETF 상품명은 ETF 상품의 투자 대상, 투자 전략과 목표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TF 브랜드 다음에 상품명에 ETF가 추정하고자 하는 기초지수가 표시됩니다. 기초지수가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 선물이라고 표시하며 필요시 레버리지, 인버스 2X 등도 표시합니다. 합성 ETF는 자산 운용, 투자 위험 등의 특징이 실물 복제 ETF와 다르므로 합성이라고 표시합니다. 환의 지형의 경우 환 노출형과 구분하기 위해 H를 표시합니다. H 표시가 없으면 환 노출형입니다. ETF를 만들어 운용하는 회사를 자산 운용사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ETF를 포함해 다양한 펀드를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16개 자산 운용사에서 502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운용 중입니다. 운용사별 상장 ETF 수는 총 502개이며 이 중 상위 7개 회사의 ETF가 480개로 96%를 차지합니다. 순자산 가치 총액 기준으로는 상위 2개사가 77%를 차지합니다. ETF의 장점 1.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ETF가 한 주당 가격이 1에서 2만원 수준이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최소 10종목 이상에 의무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도 ETF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등 분산 투자 원칙에 충실합니다. 원자재 ETF처럼 단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투자 대상 자산이 기업 부도와 같은 신용 위험으로 갑작스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비용이 저렴하다. 2021년 4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 상장 ETF 총 보수는 평균적으로 0.32%이며 전체 펀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38개 국내 주식형 ETF의 평균 보수는 0.29%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총 보수 평균 대비 5분의 1 수준입니다. 3.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다. 일반 펀드는 분기별로 자산 운영서를 제공하는 데 반해 ETF는 일별 납입 자산 구성 내역을 통해 언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가 매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4.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황금성과 유동성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때는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고시되는 기준 가격으로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이후 고시되는 기준 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기준 가격은 매일 저녁에 산출해 그 다음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고시하기 때문에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분은 당일 종가로 펀드를 매입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때 오후 3시 30분이라는 시간이 한국 지역의 컷오프 시간이므로 컷오프 시간 이후에 신청하면 1일 영업일이 더 소요됩니다. 컷오프 시간과 매입 기준가 적용일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펀드는 최소한 하루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가격을 모르는 채 가입과 환매가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해외 펀드라면 더욱 늦어져 4에서 6 영업일 이후 기존 가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ETF는 매 순간 가격이 변화하여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TF는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5.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ETF의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기초자산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배당을 실시하면 ETF는 해당 배당금을 모아 ETF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돌려줍니다. 물론 모든 ETF에 분배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수익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상품도 있습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라는 세금이 원천 징수된 후 입금됩니다. 한편 모든 ETF의 분배금과 국내 주식형 이외에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별개로 외국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ETF 따라 투자. 어린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의 구성 부품과 작동 원리를 모두 이해한 후 타는 건 아닙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타보고 그러면서 핸들과 브레이크 조정법도 차츰 익힙니다. 자주 타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균형을 잡고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역시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ET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낯선 용어들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니 처음부터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전거를 타듯이 부딪히며 실제 투자를 해보며 배우면 됩니다. ETF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은 일반 주식 거래 시 계좌 개설 단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증권 계좌가 있다면 기존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면 됩니다. 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규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1. 증권회사 선택하기. 기준 금감원과 증권사 공지 자료를 수집하여 안정성, 소비자성, 건전성, 수익성 등 4대 부분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2020년 소비자 평가 좋은 증권사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상위 10개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미래에셋해우,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순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안정성, 건전성, 수익성이 높은 증권사가 기업 관점에서 좋을 수 있으나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거래 수수료가 비싼 경우도 많고 연금저축펀드, IRP, ISA 등 다양한 계좌를 서비스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별로 가입 방법, 매매 방법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기. 오프라인 개설은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개설하는데 매매 수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스마트폰에 증권사별 앱을 설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물로 신분증이 있어야 되며 이체 가능한 본인 명의 타 금융사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 순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 신분증 확인, 임시계좌 신청, 기존 계좌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등으로 진행됩니다. 증권사별로 계좌 개설 방법은 다소 다릅니다.
또한 개설 절차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주요 증권사별 계좌 개설 안내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 링크를 QR코드로 정리하였습니다. 3. 증권사로 입금하기. 증권사의 계좌가 개설되었으면 해당 계좌로 투자할 자금을 입금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등의 모든 매체에서 상대 은행으로 본인의 증권사를 선택하고 증권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송금합니다. 4. 모바일에서 ETF 매매하기 및 잔고 확인. 투자할 자금을 입금하였으면 이체 주식을 거래하듯 ETF를 매매하면 됩니다. 증권사별로 앱 구성이 다르니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앱의 메뉴를 확인하여 매매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유튜브 등 동영상으로 매매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으며 조사하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